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 후반기가 출범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임기 초기 굵직한 논란에 휩싸이며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임기 2년을 돌아봤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전 지사를 8%포인트 차이로 꺾은 김진태 지사. 야인에서 단숨에 도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취임 석 달 만에 국가적 금융위기를 촉발한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회생이냐 파산이냐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금융시장은 지자체 채권마저 위험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결국 우량 기업들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대규모 자금 경색 사태로 번졌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50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했고 비난의 화살이 김진태 지사에게 쏟아졌습니다.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꼭 골프를 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여기에 김 지사가 임명한 강원연구원장의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더해져 지난 2년 동안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도정의 성과로 평가받는 건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628년 강원도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 수장으로 새 역사 개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대 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여 마침내 환경과 산림, 국방과 농지, 4대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강원도 체질 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은 민선 8기. 강원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특례를 더 담을 수 있느냐와 미래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가 김진태 도정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 명단 126명을 공개했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30대 손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장 많은 707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개월 뒤 손 씨 대신 보증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또 횡성에 거주하는 60대 강모 씨도 전세금 2억 2,500만 원을 갚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9세, 평균 채무 금액은 18억 9천만 원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일 동안 기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백일해. 백일해가 원주권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데요. 벌써 9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저기 100일 그게 있어갖고 저 요번 주까지 다 의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 달째 쓰고 있어요. 100% 다 써요. 저 교직원까지. 백일해는 기침, 발작,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침과 콧물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데 지난 4일 횡성의 한 학교에서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1일 확진자는 5명 미만으로 크지 않았는데 6월 15일부터 원주와 횡성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후 하루 최대 24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도내 확진자는 99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31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5곳, 횡성 1곳, 춘천 1곳에서 2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1명의 확진자가 나온 원주 4개 학교에서도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집단 감염 학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백일해에 걸리면 5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집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행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에 호흡기 환자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등을 잘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12세까지 주기별로 제공하는 6번의 예방접종을 충실히 받고 필요한 경우 10년 주기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100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산속 야생 버섯 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월부터 많이 자라는 독버섯은 우산 광대버섯, 혹갈대기버섯, 맑은 애주름버섯 등으로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거나 구별도 쉽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야생버섯의 중독 사고 환자는 38명으로 채취한 버섯을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늘어난 사례도 많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속초의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공사 불평과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92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속초시 금호동입니다. 최고 25층에 11개 동이 들어서는데 주변 아파트 단지와 저지대 주택 주민들은 지난해 공사 시작부터 반대에 나섰습니다. 진출입로 교통난과 저지대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3차례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태풍 카눈 때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넘쳐내리며 저지대 30여 가구를 덮친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해줘야지 이게 마음이 편하게 살지. 뭐 이거 수리할 때마다 도배 새로 할 때마다 그 고생이 말도 못해요. 치우고 하는 게. 주민들은 시공사와 갈등을 중지해달라며 감독기관인 속초시에 수많은 민원을 냈지만 별다른 해답이 없자 시의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만나가지고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한 번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민들은 설계 도면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과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소송에 건축 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줘도 대문을 자기 땅 앞에다가 내지 남의 땅 통로에다가 지금 정문하고 후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이게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만남은 계속적으로 주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민들과 저가 있는 데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축되는 또 다른 공사 현장도 시끄럽습니다. 주변 상가에서는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시멘트 덩어리와 분진, 공사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랑 계획만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 조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주변 분들도 엄청 피해를 보고 계셔갖고 같이 집단 민원으로 속초청에 다시 제기하려고 합니다. 속초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허가 부분은 관여할 수 없다며 불편이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신규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전담팀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6월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성 봉포와 천진해수욕장이 개장 시기를 7월 12일에서 1일로 앞당겼습니다. 양양 하조대 수욕장 역시 7월 12일에서 5일로 앞당겼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오는 29일 개장하고 강릉 지역의 나머지 17개 수욕장은 7월 5일 개장합니다. 속초는 7월 1일, 삼척과 동해는 7월 10일, 고성과 양양이 7월 12일 문을 엽니다. 삼척 덕산과 무남해수욕장은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춘천시 조직 개편안과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 등이 줄줄이 춘천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춘천시와 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갈등을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바로 전반기 의회 마지막 날인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봉합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시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의 마지막 향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옛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인 국가시범지구 조성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었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나온 반대 의견을 승인할지 말지를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정의당 윤민섭 의원은 2조 7천억 원대 사업비를 춘천시가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펜시아처럼 매각과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와 이전 회수가 잘 안 된다면 그 빚을 과연 춘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선영 의원은 20년 동안 방치된 캠프페이지 부지를 드디어 개발할 기회라며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마저도 무산될 시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시의회 반대 입장이 그대로 채택됐습니다. 뒤이어 민선 8기 역점 사업이었던 조직 개편안도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조직 개편 당사자인 공무원들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번개불에 광업듯이 우리 한 2,000명, 10명이 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이 녹여있지 않고 입법 예고 후에 발효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의원의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로 춘천시 노조와 시의회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전입장려금 사업은 본회의 승인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번 본회의 때 부의안에 동의한 의원의 대리서명 의혹이 일어 상정이 보류된 채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후반기 춘천시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벌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최근 5년 동안 벌집 제거 출동이 11,583건 있었고 환자는 3,518명, 심정지 환자는 13명이 발생했습니다. 벌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는 대신 119에 신고하고 벌에 쏘이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도민 체감 물가 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에 7.3%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해 현재는 3%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동결과 농산물 계약 재배 품목 확대, 착한 가격 업소에 배달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정재현 교수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강원대 13대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재현 총장은 가치와 지식을 창조해 지역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글로컬 명문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해 지난 2월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정 총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23일까지 4년간으로 202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강원대의 첫 총장을 맡게 됩니다.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까지 309.5km 구간을 잇는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어제 정선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10개 시군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회장으로 박현국 봉화군수, 부회장 서흥원 양구군수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화천정보산업고가 교육부 디지털 마이스터고에 도전합니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분야의 학과로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천농업고 등 4개 학교에서는 6개 학과를 모두 첨단 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등 산업 수요와 학생 선호를 반영해 현재 86%인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을 2026년까지 90% 이상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남북권으로 이전하는 속초중학교 현재 부지에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속초시와 강원도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속초중 이전 후 체육관을 철거하고 수영장과 문화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남북권에 중학교가 없어 현재 북부권 교동에 있는 속초중학교가 2027년 3월까지 남북권 조양동 일대 부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다음 달부터 단순하거나 반복된 행정 업무에 AI 기술인 챗GPT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속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AI 입문 교육 과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제공하는 양구군 AI 마스터주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새 사업의 발굴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의 장성광업소의 광업권이 사라지는 다음 달 초부터 정부가 태백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판단하는 현장 실세에 나섭니다. 다음 달 초 태백 현지에서 고용노동부의 민관조사단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태백시는 통계 자료와 광부들의 심층 인터뷰 등을 확보해 지정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